지난주에 직원이 한 명 필요해서 면접을 한 20명 정도 봤어요. 한데 채용 공고는 안 보고 지원하나 봐. 그리고 가라오케 경력을 넣어가지고 지원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일반 회사인데. 제가 그 친구한테 조언 한마디 해주려고 인터뷰를 불러서 봤어요. 근데 안녕하세요, 흥왕입니다. 날씨가 서늘해지고 이른 새벽에는 쌀쌀함을 느낄 정도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네, 베트남 날씨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벌써부터 춥다고 난리죠. 여름에는 또 베트남보다 더 덥다고 하실 거고. 아니, 실제로 한국에 계시는 제 지인분들이 얘기하시길 한국은 겨울에는 겨울왕국이고 여름에는 베트남보다 더 덥대요. 지난주에 직원이 한 명 필요해서 면접을 한 20명 정도 봤어요. 예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흥왕이네 회사는 업무 규정도 좀 널널한 편이고 월급도 주위보다는 조금 높게 주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되고자 찾아오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새 직원 뽑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별별 친구들이 다 왔더라고요. 많이 와주는 건 감사한데 채용 공고는 안 보고 지원하나 봐. 그리고 가라오케 경력을 넣어가지고 지원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일반 회사인데. 한국 사람 한국 회사를 뭘로 보는 건가 진짜. 제가 그 친구한테 조언 한마디 해주려고 인터뷰를 불러서 봤어요. 근데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베트남 직원 채용 인터뷰를 하고 나서 제가 느낀 지극히 제 주관적인 생각을 여러분한테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체로 베트남 직원 채용 인터뷰를 하다 보면 느끼게 되는 생각 중에 하나예요. 저는 업무 수행 능력과 일 처리 능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좋아해요. 긍정적인 친구들이 업무 수행 능력도 그렇지만 업무 적응력도 좋고 직원 간의 친화력도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관점에서 면접을 진행했느냐 이것만 간단히 공유하고자 합니다. 너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사람이 많다. 너무 긍정적이라는 표현은 솔직히 많이 순화시켜 표현한 것이고 솔직히 생각 없이 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면접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은 한두 가지 질문이면 바로 딱 알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회사 뭐 하는 회사냐? 이 질문에서 20명 중에 12명이 탈락했으니까 말 다 했죠. 그냥 무슨 일을 하게 될지도 관심이 없고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는 대로 월급만 받으면서 6개월, 1년 이렇게 있다가 바로 가버릴 그런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의 특징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어떻게든 지금 당장 진행할 수 있으면 그냥 합니다. 한 치 앞만 바라보고 진행하는 성향이 강해요. 당연히 스스로 하는 일은 없고 시키는 거 미리 정해져 있는 일만 하죠. 이런 부류는 되게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적은 친구들에게 나오는 특징이긴 하죠. 근데 문제는 열심히 일하느라 그랬다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냥 책임감 없이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 사람이 진행한 일은 당장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향후 1년, 5년 후에 어떤 큰 문제가 되어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간단하게는 적자라든가 혹은 고객 요구 사항과 다른 제품이 납품되었다든가 혹은 심각하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든가 저에게도 이런 부류의 친구에게 일을 잘못 맡겼다가 납품된 제품이 고객 요구사항과 달라서 크게 손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 중에서 똑똑하고 책임감 있는 친구를 만난다면 고용해서 같이 한번 일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저도 앞서 실수가 있었지만 다음에 이야기할 부류의 친구들보다는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 친구들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 섣불리 일반화해서는 안 되는 거겠지만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부정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 베트남이 네거티브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한국 기업인 주재원분들이 베트남 직원과의 업무 관계에 대해서 답답하다, 일이 잘 안 된다, 뭐 말만 하면 안 된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마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가능한 방법보다 부정적인 이유를 먼저 찾아요. 일을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죠. 특히 그 일이 새로운 일일 경우에는 한바탕 몸살을 앓을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류의 사람을 선호하는 사장님들이 계시죠. 아마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일수록 강직하고 성실하고 청렴할 것이다 라는 착각. 찬물을 끼얹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업체에서 리베이트 받아먹고 이 핑계 저 핑계로 한국 주재원들 일하는데 방해하고 일거리 던져주면 꼬르르 늪인 마냥 결과 안 나오고 그게 아니면 무슨 말이든 다 반사. 답답하죠. 꽉 막혔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 이 부정적인 부류의 직원들인 경우가 더 많았어요. 실제 경험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일을 진행을 했다 치더라도 일하는 내내 성실하지 않고 그 결과물에도 신용이 가지 않죠. 회사 내에 다른 직원들을 선동해서 근무 조건이나 임금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도 이 친구들이에요. 불만을 표출해서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만을 제기하고 한 달 있다 또 불만을 제기하고 또 한 달 있다 또 얘기하고 한 달 있다 또 얘기하고 야금야금 거리면서 나중에는 돈만 받고 놀고 먹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무엇보다 이 부류가 가장 싫은 점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차피 해도 안 될 거래. 이런 부류는 되게 나이가 많고 사회 경험이 많지만 이력서보다는 교육 수준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사상,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회사에 득보다 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앞에 이야기했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친구들 중에서 우리 회사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하게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똑똑하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그런 친구를 한 명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베트남 직원의 면접을 해보면 조금 놀라울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직률, 이직 횟수입니다. 장기 근속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한 곳에서 오래 일할수록 성실, 근면 성실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it's okay. You see it. 감사합니다. 유튜버. 그래도 이번 면접에서 귀걸이 한 놈은 안 왔어.